네, 저희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갱년기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또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갱년기는 예전에는 통칭 폐경 전후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때부터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결핍된 상태에 몸이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의 시기를 통칭해서 갱년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서 이 호르몬계 균형이 깨져서 갱년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맞나요? 네네. 우리 몸의 성호르몬 변화를 보면요. 네. 한의학에서는 여자는 칠수로 변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2, 14, 14세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35세를 기점으로 그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한방에서는 신수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7이 49세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도 거의 다 줄어들고 신수가 고갈이 되어서 폐경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후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임신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 증후가 실제로 49세 전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선천적으로 좀 체질이 약하거나 네. 진액이 부족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40대 초반 정도에서도 이미 심한 갱년기 증후로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에 따라서 언제 나타나는 시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35세가 넘으면 성호르몬이 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장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사람의 몸을 자연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은 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수분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진액 성분이 충만할 때는 땅도 촉촉하고 옥토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진액을 소모를 하고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진액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경기가 되면은 진액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이렇게 그 책에 되어 있는데 우리 땅이 마찬가지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은 건조해지면서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땅이 갈라진 틈에서 속에서 지열이 올라오게 되죠. 네. 그 지열을 갱년기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액을 공급할 것인가, 어떻게 재충전을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 좀 비유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갱년기를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증상으로는 어떻게 있는지 또 설명 도와주시죠. 네, 갱년기가 되면은 난소 기능이 급격히 퇴화되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호르몬계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율신경계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가 부교감신경이 항진됐다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 흔들림 속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상열감, 그다음 가슴 벌렁거림, 그다음에 홍조, 뭐 불안감, 그등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또 원래 두통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갱년기 그 자율신경 증상을 넘어서서 또 시간이 이제 경과되면서 우울증에 불면증, 심하게는 공황장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좀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체중에 따라서도 이 현상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갱년기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체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실제로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비정상적인 체중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있죠. 심지어 40대 그 주부들인 경우에 출산 후인 경우에도 처녀 때 그런 몸무게들에 다가가고 싶어서 네. 이제 굶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갱년기가 되면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피부 밑에 그 아랫배라든지 허벅지, 우리 팔뚝 이런 지방층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네네. 지방이 부족한 체지방이 부족한 여성들
분들은 굉장히 그 갱년기 때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적정 체중은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살짝 과체중인 경우가 우리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네. 있지 않아요? 근데 갱년기에도 살짝 과체중인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갱년기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금 체중이 불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요, 또 갱년기 현상 중에 또 건망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또한 그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우리 그 뇌에서 네.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도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쉽게 오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집중력이나 지각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건망증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뭐 화병이 생긴다 이런 네. 말들도 많던데요. 네. 이 화병이라는 게 국제의학계에서도 이름이 그대로 정식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 네. 화병은 네.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런가요? 예, 네. 한국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집살이 그리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 아래에서 여자들은 엄마라는 또 이름 아래서 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고 살았어야만 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갱년기 증상을 치료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보다는 나는 화병이에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쌓인 게 좀 많으셔서. 예, 네. 그걸 화병이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서 네. 이 갱년기를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또 화병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화병은 일종의 심신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심신증은 몸의 어떤 문제나 몸의 어떤 그 병이 마음의 병이 네네. 마음의 병이 몸으로 전이가 돼서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심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병은 대표적인 심신증으로 어떤 우울감,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에 열도 나고 호흡도 곤란하고 몸 전체에 여기저기 통증이 이리 나타났다 저리 나타났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명치에 뭔가 걸려 있는 느낌이 네. 들고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괴로운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화병이 저희가 흔히들 쉽게는 말하지만 참 이 억눌렸던 것들이 좀 이렇게 분출되는 쌓여서 네.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성들 모두가 또 갱년기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또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네. 갱년기를 100명의 여성이 이제 지나간다고 보면요. 25% 정도의 여성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뭐 갱년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고요. 한 50명 정도의 여성은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짜증도 나고 네. 아, 갱년기인가 봐. 나 갱년기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정도고요. 네.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25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25%의 여성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고요. 네. 심지어는 정신과까지 다녀오실 정도, 정신신경과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아주 심하게 고통을 받고 계시죠. 네, 약 4분의 1 정도가 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참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갱년기 하면 여성의 질환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남성들은 갱년기를 좀 안 겪게 되는 건가요? 남자들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합니다. 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게 50대 중반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방에서 남성 갱년기는 남자들이 신기가 세해지는 시간은 64세 전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50세 정도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제가 보니까 50한 4, 5세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갱년기 증후들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하고 같이 자율신경 실조 증상, 상열감, 실제로 홍조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 대표적으로는 남성들은 성기능 저하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가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나오게 되고 네. 체지방이 축적되니까 아랫배에 이제 배가 이렇게 사장님처럼 불룩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이 들면서 남성분들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네.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드라마 안 보시던 분도 네. 드라마도 좋아하고 감성적으로 많이 변하시고요.
눈물도 자주 흘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위로가 사실은 필요한 시기가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른데요. 이게 방송을 보시면서 아버님들 또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그것도 갱년기 증상 하나로 또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걸 갱년기라기보다는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성화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 이렇게 갱년기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갱년기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남성 갱년기에 관해서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좀 노출이 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좀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갱년기는 저는 터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갱년기라는 것은 진액이 소모가 많이 되어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생식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갱년기는 그 다음 40-50년 남은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 치료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들 하시지만 별로 증상이 없었던 그 75%에서 네.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폐경 전후 3년이라도 본인의 몸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식단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증상이 있건 없건 필수적으로 좀 본인에 맞는 것을 네.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증상으로 보면은 네. 누구나 증상이 있건 없건 3년 정도가 폐경 3년이 지난 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군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이제 적어지면서 네.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심장 질환, 특히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도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은 뼈에서 우리 칼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시피 빨리 빠져버려요. 그래서 퇴행성 골관절이나 골다공증에 노출이 심해지고 빈뇨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요실금이나 빈뇨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 문제인데 네. 잠을 잘 주무시던 분이 갱년기가 되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잠을 아예 못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50대에 불면은 반드시 치료를 하시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시게 되면 노인성 불면으로 연결되면서 네. 수면 유도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더 때문에 심해질 수가 있군요. 그렇죠. 갱년기 불면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마냥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꼭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갱년기가 심혈관 질환과 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건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우리가 그 지방이 분해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게 네.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쉽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관 또한 탄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네.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그 축적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쪽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갱년기가 골관절 위험도 높인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뼈에서 칼슘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35세 정도가 되면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5세 이후가 되면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라도 반드시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골관절에 대한 그런 균형이나 어떤 그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음식에서도 골관절 쪽에 좋은 음식들을 갱년기가 닥쳐서 드시는 것보다는 35세 이후가 되면 반드시 영양 상태도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운동 35세 때부터 해도 큰 네.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조금의 운동들은 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사회생활하고 바빠지고 자녀들 양육하는 시기에 운동을 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하다 보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셔서 골관절을 그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갱년기가 되면 이 비만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평균적으로 5kg 정도는 체중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중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민감하신데요. 예전처럼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운동해서는 당연히 이제 체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잠을 자지 못하면 살이 찐다 이런 말을 네네. 들었는데 다들 밀접한 관련인 것 같습니다. 또 갱년기가 사실 무서운 이유가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또 가장 크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좀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전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고요.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갱년기 환자분들,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불안장애라든지 아주 심한 그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정말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갱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양방에서는 호르몬요법을 쓰고 있죠. 네. 일단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호르몬을 이렇게 먹어서 보충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쉽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 먹는 동안에 이제 골밀도도 유지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자궁이나 유방 부속기에 이제 우리가 암 발병 그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5년간 호르몬제를 복용하신 그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뇌졸중의 위험률이 125%, 130% 정도 올라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갱년기를 겪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5% 정도는 한 양방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몸의 균형을 맞추고 진액을 공급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간 소량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한방에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액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제 폐경 후에 4, 50년 동안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액을 보충시키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심장 기능과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네, 이렇게 양방과 한방의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좀 자기 체질에 맞게 찾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년 여성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갱년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상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숙 원장과 함께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요. 갱년기 치료 특징으로는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 도와주시죠. 네네. 한방으로 갱년기 치료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신음을 보충하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도 포괄적인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병증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약들이 있기 때문에 처방으로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에 자율신경의 조절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중년 여성이면 또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연결이 또 바로 돼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0대 후반이요. 네, 4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요. 네. 요즘에 좀 화도 자주 나고, 이게 체온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되게 심해요. 근데 이게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네. 정말 그런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뭐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아직 생리를 하시죠? 네. 네, 생리가 규칙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자율신경 증상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2세, 43세인 경우에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갱년기 증후가 나오는 것은 몸의 진액이 많이 소모가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체력적으로 원래 약한 체질이었거나 많이 소모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 전에도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우리 몸이 신호를 주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진액을 충분히 보강하고 빨리 자율신경계 조절을 한다면 바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갱년기 실제로 폐경이 다가왔을 때 훨씬 가볍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네. 현재가 조금 초기 그렇죠. 현상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보신 후에 또 상담을 나눠보시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연결을 해봤고요.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현승 원장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앞서서 또 갱년기 증상이 극심한 상태는 4분의 1, 약 25%가 겪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고 지나치거나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 오시니까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갱년기는 반드시 제가 갱년기 이제 보약 파트를 따로 이렇게 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폐경 전후 3년 생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몸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체질적으로 이 진액이 충만한 체질인지 아주 부족한 체질인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진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그 갱년기 보약을 쓰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반적인 생활 면에서는 치료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관리는 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먼저 자신의 좀 체질을 아는 게 가장 또 첫 번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갱년기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짚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살펴볼까요? 네. 어떤 부분을 먼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갱년기 치료를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약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복용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약이 맞는가를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슴에 혹이 있거나 자궁 쪽에 근종이 있는데도 뭐 직접을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어떤 여성 호르몬을 강화를 시키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어떤 호르몬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이제 하시는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갱년기 치료를 할 때는 민간방으로 또 한 가지만 뭔가를 먹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는 여자 나이 40이면 염소를 한 마리는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또 비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이제 무조건 보혈만, 진액만 강조를 해서 보혈만 시키는 이런 처방도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자기 체질에 맞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갱년기가 막을 수는 없는 현상이지만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이 갱년기를 덜 괴롭게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어떤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식사 제때 안 하고 잠 제때 안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심지어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아이가 고나이가 우리 갱년기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1시, 2시 올 때까지 엄마가 잠을 못 자고 있고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갱년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꼽 시계 맞추기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규칙적으로 하루 세 끼를 이제 소식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식사에서도 물론 영양의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성장 호르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갱년기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세로토닌도 많이 또 감소가 돼요. 그래서 밤에 어떤 수면의 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대를 조금 앞쪽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훨씬 재생률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 운동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햇볕을 보고 걷는 운동, 햇볕 있는 시간에 빠른 속도로 걷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육량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중요한 시점이기 네.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도록 하고요. 네. 이런 운동을 통해서 뇌파가 많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파가 안정되면은 폐경이 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생활 수칙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습관도 갱년기와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음식 부분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까 똑같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살이 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갱년기가 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고단백 저지방 식이,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고단백 저지방 식이에서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 감자라든지 이렇게 네. 우리가 탄수화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 과일조차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과일에도 이 당분들은 탄수화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잉여가 되면은 그게 다 지방으로 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매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드시는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선과 육류를 그러니까 2대1로 잡으셔서 매 때마다 단백질을 충실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 단백질을 드시면서 반드시 녹색 야채 같이 드시도록 하시고 이제는 혈관이 이제 많이 노후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청소하는 개념에서 식이섬유라는 개념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탄단지라고 하죠. 이 탄수화물과 네. 단백질, 지방의 조화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또 운동하는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또 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갱년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햇볕이 있는 시간에 빠른 속도로 4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쉽게 우울증에 노출이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함으로써 호르몬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가 굉장히 안정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갱년기 이전부터 아주 필수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식습관 조절과 수면 장애 그리고 운동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좀 관리를 하고 미리미리 꼭 예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이현숙 원장과 함께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음식도 무척 중요하고 식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고 또 나쁜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할까요? 네네. 음식은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많이 이렇게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콩 종류에서 많이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어 종류 있죠. 네. 장어. 예, 장어는 이제 우리가 물에서 나는 물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일단 차가우면서도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호르몬도 많이 이제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떤 식이섬유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려요. 이 식이섬유는 굉장히 소홀해지기가 쉽거든요. 몸에 좋은 것들은 대부분 뭐 육류라든지 그런 고가의 생선이라든지 좀 그런 음식들이고, 식이섬유는 우리가 시래기라든지, 그죠? 뭐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런 우리가 야채 쪽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혈관을 맑게 하고 피를 우리가 또 맑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제가 많이 드시라고 하죠. 네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또 그냥 지나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도움이 또 크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죠.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언제든 상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2세입니다. 52세시고요. 네, 갱년기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또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지금 전염병 좀 먹고 이렇게 갱년기 증세가 나타나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딴 것도 딴 거지만 이거 다리가 이렇게 몸이 자꾸만 쑤셔요. 이렇게 앉아 떼려면은 뼈가 쑤신다고 해야 되나? 네. 온몸이 쑤시거든요. 근데 운동을 지금 해서 다니면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 운동하는 거하고 운동을 하니까 더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네.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상담 또 자세하게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네. 갱년기에 들어서 살이 아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살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이렇게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검진을 해보면 위장 기능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은 근육통이 생기죠. 근데 이거를 뭐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통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피로 물질들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팔다리로 혈액이 전달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몸속에 독소가 분해가 잘 안 되면서 살이 아프거나 쑤시거나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동을 그만두실 게 아니고요. 운동은 너무 많은, 어떤 경우는 이제 갱년기를 극복하시겠다고 하루에 2-3시간 운동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럼 제가 운동을 1시간 반 안으로 줄이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습관 아까 잡는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밀가루만 안 드셔도 통증이 거의 절반은 줄어드실 거예요. 밀가루 음식. 이제 여기 위장 쪽으로 열을 몰리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 주의를 하시고 위장계통에서 이렇게 좀 규칙성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독소 처리가 잘 되시면서 통증도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럼 그러면 이장약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일단 위장이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갱년기는 진액이 부족한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신장의 진액을 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신장의 진액을 강화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장기가 이제 위장을 이제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 갱년기 좀 약을 드시면서 위장 쪽을 중심으로, 갱년기 약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위장형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쪽으로 음식주의나 식생활 개선 같은 거 다 하면서 갱년기 약을 드시게 되면 진액이 보충이 되고 실제로 골질 자체도 많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식습관과 또 체질을 판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내원하셔서 본인의 체질을 또 보시고 치료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현숙 원장과 함께 갱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이 상담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주변 가족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또 주말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중년 여성분들을 위해서 주변 가족들과 함께 또 서로 어떤 노력을 하면 서로 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호르몬 문제를 제가 말씀을 계속 네. 드렸는데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가족들이 사실은 그 엄마의 위치라는 것이 항상 그 남편이나 자식들을 향해 있고 그 나머지 가족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갱년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는 뭘 좋아할까? 엄마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힘든 상황으로 접어드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스킨십입니다. 자주 이렇게 안아주시고 네. 자주 이렇게 만져주시고 표현도 많이 하고, 손도 네. 자주 잡아주시고 사랑을 마음속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제일 힘든 시기인 갱년기에 어머니한테나 우리 가족한테 충분히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다들 바쁘니까 같이 대화하실 시간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상 갱년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이게 별거 아닌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갱년기라는 게 신체의 변화와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이 여성분들이 흔히들 내가 지금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증상을 짚어드리긴 했지만 여성분들 외에 가족분들이 우리 어머니나 우리 부인이 이게 갱년기 증상이 맞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증상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갱년기는 그 기간을 얘기를 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갱년기 증후가 나타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생리가 아직 있는데도 이렇게 막 열나고 땀나고 막 불면증 우울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40대 초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폐경 전후에는 물론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폐경 후 3년, 5년 지났는데도 갱년기 증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는 조금 넓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갱년기 증후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대에도 우울이 올 수 있고요. 그죠? 40대도 우울이 올 수 있고 그렇죠. 70대도 우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폐경을 전후로 해서 이 호르몬의 영향을 아까 제가 받는 시기가 갱년기라고 했는데 40대가 넘어가면 충분히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생리 양도 좀 줄어들게 되고 어떤 주기가 변동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신 증상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느 하나 딱 정확한 증상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이런 변화들이 보이면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뿐만 아니라 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도 즐기시고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참 제가 아직도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네네. 집에서 가족만 이렇게 바라보고 뒷바라지를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갱년기가 와서 굉장히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독립입니다. 정신적인 독립. 어떤 행복한 상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네. 행복은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하려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것, 그렇죠. 내가 뭘 원했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40-5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만약에 가족 때문에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남성 호르몬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으로 네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에 다들 잘 나가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나이가 들었다고 여성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아주 그 인간적으로는 완벽함에 가까운 그런 어떤 호르몬의 균형을 가지고 그 40-50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러려면은 바깥으로 당연히 나와야죠. 네, 네. 나와서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네. 얼마든지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갱년기간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